안녕하십니까. 2023년 1월 12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돼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. 이 사람 태국에서 체포가 됐죠. 자, 그러면 언제 들어올 것인가? 지금 검찰은 조기 귀국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김성태 전 회장 측은 버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김성태 전 회장 잘 아시다시피 2천억 원대 배임 횡령, 그다음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, 대북 송금 뭐 이런 데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. 이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잡히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놔야, 입을 열어야, 그래야 이 전모가 밝혀지는데 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. 우선 작년 5월 말이죠.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압수수색 문건 뭐 이런 것들을 빼내서 그걸 보고 아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도망갔죠, 해외로. 그래서 그때 범죄 혐의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였습니다. 그래서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고요. 이후에 태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태국과 라오스 그쪽에 국경을 거쳐서 왔다 갔다 했다 이러면서 현재 8개월 가까이 도피 중이다가 10일 어제 그저께죠. 그저께 태국 이민국에 체포가 됐습니다. 체포가 될 당시의 그 상황은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, 이 사람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있다가 태국으로 가서 같이 골프를 치다가 지금 그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 이걸 방문했다가 체포가 된 겁니다. 태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경찰관이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1월 초에 제보를 받았다고. 1월 초면 며칠 전입니다. 며칠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태국에서 뭐 전 한인회장 출신이라고 하네요. 뉴스에 나오는 사람, 뭐 김성태겠죠. 이 사람 등 2명하고 자주 도와주면서 동행도 하고 뭐 이런다. 그러니까 아마도 김성태, 양선길 이 사람이 영어도 잘 안 되고 태국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해서 태국 주재 한국 경찰관이 일주일간 이들의 동선을 추적했다는 거죠. 그래서 태국 경찰에 제보를 해서 일주일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. 자, 이미 이전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,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했었고요. 그다음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한다고 해서 태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김성태를 잡으러 다니는 건 아닙니다. 제보를 해줘서 여기 있으니까 잡아주세요 라고 해야 잡는 거죠. 그건 뭐 이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압니다. 잡아달라고 해서 잡아주지 않습니다.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니까 잡아준 것이다. 물론 여기에 도와준 사람들 지금 줄줄이 쌍방울그룹 계열사나 쌍방울그룹 본사 직원들 영장,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죠. 오늘 그 6명이 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하죠. 그런데 바로 태국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재판이 열린다. 오늘 귀국 재판은 어떤 거냐면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. 이거를 김성태 전 회장이 내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이 마음을 바꿔서 아, 나 불법 체류는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태국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거쳐서 뭐 이거 뭐 간단한 사항이니까 뭐 한 달 남짓 정도 되면 아마 강제 추봉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따지면 뭐 대략 한 2월 말이나 뭐 3월쯤에 되면 이제 귀국할 가능성이 높죠. 그런데 그 가능성보다는 불법 체류를 부인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. 부인하는 논리는 이거죠.
오늘 일부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됐는데 비자의 종류를 바꿔서 연장 신청을 해놨다. 근데 아직 그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.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물론 연장 신청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것이 작년 아마 가을쯤일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연장 신청을 해놨으면 글쎄 제가 보기에 웬만한 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결론이 났을 것이고, 근데 그 이후에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미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된 다음이니까 무효의 여권을 가지고서 연장 신청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. 근데 현재 여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나는 불법 체류가 아니다, 이렇게 주장을 할 거거든요. 그 부분을 태국 법원이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,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,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측하고 뭐 이리저리 논란을 벌이다 보면 그러면 추후 재판 날짜를 다시 잡겠습니다,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엔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당장 김성태가 무슨 귀국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. 오늘 재판 결과를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이 불법 체류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재판 날짜가 잡힐 것인가 아닌가, 이것도 봐야 되고, 뭐 이런 몇 가지의 변수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일이 다 잘 풀린다고 하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귀국할 수가 있고, 그렇지 않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. 근데 이거를, 그러니까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검찰과 외교부 이런 데에서 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. 그 협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. 태국 그 현지에 있는, 뭐 거기에 직접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파견돼 있는 검사는 없는데 태국에 있는 국제기구 같은 데 파견돼 있는 검사는 있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을 통해서 송환 불복 이거 해봤자 시간 문제다. 어차피 2달 뒤에 들어오나 석 달 뒤에 들어오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, 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KBS 어저께 밤 보도에 따르면 KBS 측에는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아니 내 주변,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 주변 사람들을 무리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게, 뭐 이렇게 보도를 좀 해주세요, 뭐 이런 요청을 했다, 뭐 이렇게도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나 이미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측하고 아마 직간접적인 여러 뭐 딜,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. 그게 저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 그 이후에 계속 버티고 있고, 그 대표적인 증거가 작년 12월 초에 쌍방울그룹 재경본부장 금고직이라고 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인척이라고 하죠. 이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,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의 딜이, 직간접적인 딜이 잘 마무리됐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체포되는 즉시 들어오겠죠. 자발적으로.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판을 신청해 놨습니다. 그런 거 봐서는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 간의 딜은 원래 공개적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, 이런 것들은. 그런데 간접적으로 물밑에서 하다가 깨진 것 아니냐. 그래서 그 이후에 쌍방울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전면적인 세무조사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고분고분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.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이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바로 검찰과 외교부의 역할. 그건 결국 태국 정부에다가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해서 좀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, 이렇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, 그런 것들이, 그 다음에 또 하나, 만약 불법 체류자다,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. 그럴 경우에도 한국으로 추방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제3국으로 추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것도 또 막아야 되는 겁니다. 막으려면 결국 태국 정부가 그러니까 불법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추방을 하더라도 제3국으로 추방, 왜냐하면 제3국 추방은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,
뭐 이런 거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게 자신에 대한 보복이다. 한국에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정치적 망명 비슷하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만약에 그걸 태국 법원이 인정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제3국으로 추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또 거기서부터 절차가 다시 진행이 돼야 되죠.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도 막아야 되고. 그래서 보니까 작년 12월 21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한 태국 대사를 만났더군요. 이것이 바로 이제 태국 본국에다가 이만저만한 우리의 입장을 좀 전해 주십시오. 이 사람은 여권 무효화가 된 사람입니다. 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, 그렇게 보이면 이제 이 태국 주재 대사가 본국에다 얘기해서 태국하고 한국은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범죄인을 인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. 다만 김성태 전 회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. 그래야 제3국 추방을 막고 최단 기간 내에 한국으로 귀국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역할을 했고요. 그다음에 한국 외교부도 태국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하면 또 태국 외교부가 자, 한국 정부에서 이러한 요청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태국 검찰. 왜냐하면 그래야 뭐 이건 뭐 사실 수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? 여권 딱 보고 무효화된 조치 확인하면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. 그러면 뭐 재판 딱 거쳐서 재판도 뭐 한 번 정도면 끝나는 거죠. 그래서 잘하면 오늘 재판 결과로도 끝날 수 있는데 그건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, 여튼 오늘 태국에서 열리는 이 재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.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된 결론이 안 나오면 아마 재판을 한두 번 정도 더 열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.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하튼 최대한 이 조기 송환, 조기 귀국을 시키기 위해서 태국 대사관, 그다음에 뭐 태국 정부 뭐 이런 쪽에 총력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뭐 이미 여권 무효화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, 가까우면 한 달 남짓, 자칫 잘못하면 수개월 이상, 5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사실 이거는 누구도 지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태국 정부가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지만 그동안의 관례 다른 사건의 경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